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경제위기 맨날 온다는데 경제위기가 언제 오냐고. 나는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만큼의 경제적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냐라고 묻고 싶어요. 요즘 서울의 가장 이 핵심적 유흥가에 저 강남의 삼성역 사거리, 청담동, 압구정동, 역삼동 그런 핵심적인 유흥가에도 저녁에 9시만 넘으면 취객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이고 술집이고 다수가요 10시쯤 되면 10시 전에 다 문을 닫고 일부만 이렇게 영업을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택시 잡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택시가 손님을 찾아다니는 형국이 벌어졌고 심야에도 손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극장에 영화도 낮에 봐버리고 밤에 영화 보는 사람도 없고 한국이 밤에 과거의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막 강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자영업자들의 거대한 지금 이 몰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자영업자들 만나가지고 채무 경감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런 채무가 경감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냥 손 트는 경우밖에 없겠지요. 아무리 해봤자 자영업자 채무가 1,000조가 넘는데 그걸 누가 무슨 방법으로 경감을 시킬 수 있겠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이 이제 마지막 불꽃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 전반적으로 번져가는 연체, 부실화, 자영업자의 몰락, 중소기업의 몰락, 중소기업이 자식도 대를 잇지 않을라 해서 팔라 해도 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도 지금 가면 갈수록 매달 줄어들고 있고 내수도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지금 붕괴는요 어디서 지금 벌써 붕괴가 시작됐는가 하면 국민을 갖다가 5단계로 나눴을 때 제일 하위 20%는 벌써 붕괴했고 그 다음에 60에서 80%가 붕괴 중이고 40에서 60도 상당수가 붕괴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붕괴라는 것은 동시에 한 방에 오는 게 아니라 약한 고리를 때리면서 약한 자들부터 침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한 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침몰하는 약자들의 고함이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상위 20%나 두 번째 상위 즉 80에서 60% 정도에서 붕괴가 시작될 때 곡소리가 나고 사회 전반적으로 시끄러워지지. 지금 밑에 60%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붕괴의 가장 극적인 모습은 결국 부채에 기반한 빚으로 산 집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데미지를 입힐 거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그러면 누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느냐? 통치 권력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죠. 통치 권력이요. 그래서 통치 권력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회복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회복될 거다.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고 계속 그 말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 4월에 선거가 있는 마당에 모든 것은 선거 뒤로 끌고 가고 선거 일단 이기고 보자. 솔직히 말하면 붕괴가 오든가 말든가는 두 번째 문제고 선거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을 하는 착시현상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석에 앉아 있거나 VIP 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직 탄탄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에 재산 한 20억 이상 있는 사람들 대체로요 한국에 지금 상위 5%가 한 14억 이 정도 되고 상위 1%가 한 28, 9억 되니까 상위 1% 밑에 상위 한 3% 그래서 한 17, 8억 요런 정도까지는 이상부터 그러니까 한국이 한 3% 정도는 아직 안전하고 상위 5%도 지금 흔들거리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한국 사회를 끌어가는 사람은 상위 3% 안에는 넉넉하게 들어가죠. 유명 언론사의 기자들, 법조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들, 그리고 뭐 한 3급, 4급,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 다 상위 3% 안에는 들어가죠. 그리고 정치인들 다 3% 안에는 들어가죠. 자, 그리고 한국의 기업인들,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 3% 안에의 사람들은 지금 전혀 경제적인 위기를 체감이 들지 않는 상황일 거다. 지금 그렇게 보여요. 중국 같은 경우에 저렇게 대외적으로 서방이 중국의 붕괴를 몰랐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의 상위 500만 명만 바라본 거죠. 상위 500만 명. 그래서 중국의 상위 500만 명만 바라보니까 돈을 수십억씩 잊고 잘 써요. 그래서 그 500만 명이 중국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 500만 명 밑에 있는 사람들의 허약한 구조를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저 정도 인구라면 14억이면 기본적으로 수출이 없어도 내수만으로도 충분히 굴러가죠. 하나의 대륙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내수만 있어도 굴러가요. 근데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것은 중국의 수요가 사라졌다. 즉 소비가 사라졌다는 거고 중국의 저런 소비가 사라진 내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의 소비가 사라진 내막은요. 궁극적으로 중국의 소수만 빼놓고는 쓸 돈이 대부분 없고 중산층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 중산층이 두터웠다면 오늘날 저런 모습이겠습니까? 중산층이 버티지요. 그래서 중국을 바라보는데 세계 유명 경제학자들이 제대로 예측을 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서방은 중국을 해석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을까요? 가끔 가다가 한국 경제를 말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나 유럽의 경제학자나 IMF가 한국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에는 몇 명만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볼 때 한국의 3%만 안전하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한국의 3%는 몇 명입니까? 한 150만 명이잖아요. 딱 강남 사는 사람들 수준과 각 지역의 소수 부자들 그 사람들만 안전하지 강남의 일부와 그 외에는 다 불안정하다. 자, 그런데 지금 언론에는 경제가 회복된다. 그리고 미국이 성장한다. 금리는 이제 인하가 된다. 온갖 그냥 장밋빛 신호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고 수출이 회복된다. 반도체가 되살아난다. 자, 뒷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 올라간다. 다시 주식할 타이밍이다. 부동산이 다시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가소롭고 유치한 이야기들을 메인 언론들이 그들의 이름을 빌어서 이름이 권위잖아요. 사람은 황장수가 뉴스 브리핑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근거를 대가면서 이야기해도 저는 일개 유튜버고 조중동이나 매경이 이야기하거나 좌파 언론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권위가 있는 말로 각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권위라는 게 알고 보면 기득권의 이 보신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솔직히 말하면 침몰하는 배를 멈추기도 지금 타이밍이 좀 늦은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조짐이 있고 지금 정권사도 위태롭다, 저축은행도 위태롭다 하는 이유가 저게 그냥 정부가 통제하고 체크한다고 저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까? 무슨 1960년대의 구멍가게 수준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나 크기가 60년대처럼 정부가 맨날 체크하고 관리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눈속임이지요. 보고용 눈속임이지요. 그래서 경제는 위기가 언제 오냐?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오냐? 그래서 금융위기 형태로 올 거라고 내가 그랬죠. 그러면 금융위기가 언제 오냐? 지금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왜 안 터지냐?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폭탄이 터질 때는 소화기로 끄고 소방수가 불자동차 가져와서 끄고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활활 붙고 나면 다 도망가야 되는 형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할 뿐이죠. 솔직히 자영업자들이나 또 중소기업을
뭘 해줘도 살릴 방법이 대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주택담보대출을 지고 있거나 다중부채자들이나 중소기업도 살릴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냐? 거대한 붕괴를 통해서 새로 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만금 간척지 요즘 시끄러운 걸 만들 때 뻘이 사라진다고 환경론자들이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간척지 뚝을 쌓고 나면 뚝 밖에 새로운 또 뻘이 생겨요. 자, 그 강원도 고성 등에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나서 오래된 나무들이 다 탔다고 했죠. 자, 산불이 나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또 이 산불에서 생긴 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또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랍니다. 그래서 자연은 한 번씩 태우고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세대 교체가 되는 일을 자연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경제 위기가 오고 그것이 터져나가는 부분은요. 지금 버틸 수 없는 형 상태로 갈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리셋, 재조정해서 다시 출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한국이 경제적 위기 폭탄을 맞지 않고 반성해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눈꼽만큼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경제적 위기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피박살이 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식의 재앙을 맞았을 때 거기서 한국이 우리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이나 일자리나 투기나 그리고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라는 대중들의 자각이 생긴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위기를 아무리 1등석에 앉아서 아니라 해도 이미 당신 자리만 빼놓고는 물에 잠겨 가고 있고 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헛소리해서 개망신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